약 줄이기 프로젝트 65세의 도전. 오늘의 이야기. 65살 이정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7알의 약을 먹던 남자, 약국 단골이 된 자신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손녀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사탕을 먹어요? 65세에 시작한 약 줄이기 프로젝트, 3개월간의 도전, 그리고 놀라운 변화. 오늘은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되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매일 여러 알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약을 줄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분, 건강검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 생활습관 개선을 결심하신 분, 중장년 건강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 그럼 영상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약국 단골 손님이었던 이정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남 씨는 올해 65입니다. 매일 아침 그의 식탁에는 밥그릇만큼이나 많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콜레스테롤약 1알, 위장약 1알, 관절약 2알. 하루에 먹는 약이 7알이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약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도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10년 전만 해도 정남 씨는 약 1알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약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당뇨약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또 한 알이 늘었습니다. 혈압약 때문에 속이 쓰려서 위장약이 추가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파 관절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7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국 아주머니는 정남 씨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이번 달 것도 다 떨어졌어요? 벌써? 그 말이 정남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약으로 사는구나. 지난 생일날이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사탕을 먹어요? 이건 사탕이 아니고 약이란다. 할아버지 아파요? 순수한 눈으로 묻는 손녀를 보며 정남 씨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남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약 없이 건강해지는 방법.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운동과 식단 관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다음 진료일 정남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줄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치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 혹시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검사해봅시다.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조절해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남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약 줄이기 프로젝트 65세 이정남의 도전. 첫 번째 목표 3개월 안에 약 2알 줄이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걷기, 점심 후 20분 걷기, 흰 쌀밥 대신 잡곡밥, 저녁 8시 이후 금식, 매일 혈압, 혈당 측정 기록.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50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약 줄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집에 와서 혈압을 재보니 확 올라 있었습니다. 아, 망했구나.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3kg 줄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2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약을 먹는 걸 깜빡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석 달째 드디어 검사 날이었습니다. 결과와 변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혈압이 많이 안정됐고요.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5kg 빠지셨네요. 정남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약을? 네, 혈압약 하나는 끊어도 되겠습니다. 당뇨약도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봅시다. 정말요? 네. 이대로만 계속 관리하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남 씨는 그 길로 집에 뛰어갔습니다. 여보, 약 2개 줄였어.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 진짜 대단해. 그날 저녁 식탁에 놓인 약통이 2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남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지금 정남 씨는 약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현재 먹는 약은 4알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몸 상태가 약을 많이 먹을 때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체중은 8kg이 빠졌습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손녀가 요즘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사탕 많이 안 먹네요. 그래, 할아버지가 건강해져서 그래. 와, 할아버지 멋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정남 씨를 매일 아침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정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먹어야죠. 하지만 저는 제 몸을 너무 방치했어요. 약으로만 관리하려고 했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약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언도 덧붙입니다. 절대 의사 선생님 몰래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반드시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약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노력입니다. 오늘 정남 씨의 이야기가 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일상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